15도의 두 번째 그림은 견적입니다. 견적은 마음이란 소를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그 소의 흔적을 발견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두 개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의 깨어있는 상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밤의 잠을 자는 상태의 삶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만 합니다. 이 두 개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프로이드는 인류를 위하여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의 발견입니다. 그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자면서 온갖 종류의 꿈을 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처음에 심리학을 창시하고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의 학문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리학은 하나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학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을 인정하고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학보다도 오히려 심리학이 더 인기가 있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꿈 이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은 잠을 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왜 자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미국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에 그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지 않으면 결국은 미쳐버리게 됩니다. 왜 꼭 인간은 잠을 자야만 할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꿈을 꾸지 않는 상태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꿈을 꾸는 상태의 삶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꿈을 꾸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말을 합니다.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밤에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뇌파의 활동이 잠을 자는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는 뇌파의 활동이 잠시 멈춥니다. 뇌파의 활동이 멈춘다는 것은 아주 잠깐이지만 꿈을 꾸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은 낮에 하는 것이지만 그 성취는 밤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세계인 잠을 자는 상태에서 그 성취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꿈을 꾸지 않는다 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꿈에 의하여 여기저기 끌려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낮에 여러분들이 생각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머릿속의 생각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밤에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삶은 낮에 활동하고 일하는 것만이 삶이 아닙니다. 평생을 인간은 잠을 자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잠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은 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붓다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미친 사람들이고, 세 번째 부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아직은 완전히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정상적인 것도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소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반드시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꿈이란 생각의 현상화입니다. 어떤 욕망과 야망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분노와 욕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밤에 잠을 자면서 무의식의 세계인 잠 속에서 꿈으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견적은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나의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잠을 자는 것도 아닌 꿈에서 깨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몸이 무중력을 느끼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체험을 할 때, 이것이 바로 견적입니다. 즉, 마음이란 소의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 속에서,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소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선사는 많은 제자들이 수행을 할 때 방의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열심히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그는 수행을 하는, 참선을 하는 제자들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저 화상처럼 수행을 하란 말이야. 그가 가리키는 화상은 바로 방 한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제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행은 낮에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그 수행의 성취는 밤에 잠을 잘 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경전을 읽는다 하더라도 밤에 그 수행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붓다만이 홀로 깨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이란 무의식의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낮에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밤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꿈속에서 깨어 있으면서 자신이 무중력의 상태를 느끼면서 위로 올라가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소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의 흔적만, 소가 있다는 그 발자국만 발견한 것입니다. 이 체험은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내려놓을 때 갑자기 잠을 자다가 잠속에서 자신의 몸이 위로 떠오르면서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밤에 꿈을 따라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그들은 꿈을 꾸면서 이것이 꿈이다 라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꿈이 보여주는 대로 여기저기로 끌려다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낮의 삶도 생각에 따라서 여기저기 끌려다닌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꿈속의 삶입니다. 낮에도 꿈에서 사는 것이고 밤에도 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은 죽음과 똑같은 질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두 다 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탈북자는 자신이 꿈을 꿀 때 북한에서 쫓기는 그러한 꿈을 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꿈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깨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상태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꿈에 끌려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은 그냥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단력과 모든 지식은 그저 꿈속으로 들어갈 때는 무용지물이고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그 머릿속에 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지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보여주는 그 꿈이란 현상에 의해서 꿈을 현실로 알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악몽에 시달리다가 때로는 달콤한 꿈에 빠져서 있다가 뒤늦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에서 낮과 밤의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낮에 하는 활동이지만 그 수행의 성취는 밤에 잠을 잘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무중력을 느끼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체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뱀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서서히 몸이 떠오르면서 올라가는 현상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겨우 소가 있다는 증거인 소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여러 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마치 나선형의 형태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러한 체험을 하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저, 소의 발자취를 발견했다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소의 발자취를 소가 있다는 증거인 그 흔적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을 할 때만 비로소 소가 있다는 증거인 발자국을 찾은 것입니다. 도가에서는 신선을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의 수행은 이 위로 올라가는 무중력을 느끼면서 위로 올라가는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경전 나부랭이들과 같은 쓰레기 더미를 갖고서 아는 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머리는 사실 저 너머의 존재들이 잘라버려야만 한 악마의 머리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머리에는 쓰레기만 있을 뿐 그 어떤 진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내려와 모든 지식을 버리고 그 머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지식이란 단지 머릿속에 축적되고 저장되어 있는 단어나 문자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견적의 체험은 몸과 마음의 분리의 시작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바로 깊은 잠 속에서 꿈에 끌려다니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중력을 느끼면서 위로 올라가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 몸과 마음의 분리의 상태를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은 위로 올라갈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번째 단계에 도달했는지, 어느 상태에 도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잠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머리 위까지 올라갔을 때는 다시 내려오면서 그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